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장기 수선 계획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장기수선 계획,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 장기수선 계획이라는 거는 3년에 한 번씩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조정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서서는 장기수선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냐 이걸 봤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장기수선 계획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효율적인 수선 공사를 하시고자 할 때는 먼저 일단은 장기수선 계획의 수선 주기를 확인해서 우리가 그 전에 이 공사를 언제 했고 그리고 앞으로 언제 하면 될지 이걸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선 주기에 따라서 지금 수선 예정 연도가 올해 공사가 필요한데 수선 예정 연도가 도래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수선 예정 연도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수선 주기를 조정해서 공사를 좀 땡기고 나서 집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공사 금액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를 봐주셔야 되고요. 이 공사 금액 같은 경우 그 장기 수선 계획 공사를 할 때 실제로 얼마가 지출될 거냐 하는 금액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려가 돼 있는 단가여야 하고요. 그리고 물량에 따라서도 당연히 공사 금액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옥상 방수 공사를 101동만 하는 거랑 101동, 102동 같이 하는 거랑 그리고 전체 동을 하는 거랑은 당연히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유념해서 공사 금액을 책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낮을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2천만 원짜리 공사가 잡혀 있는데 실제 견적을 받아보니까 4천만 원이 나왔어요. 이거 그냥 집행하면 안 되겠죠. 장기 수선 계획 먼저 조정하시고 나서 이제 공사를 집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정을 하실 때 보통은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3년 내에 도래할 공사 항목들이 있는지 먼저 검토를 하시고 그 항목들의 공사가 실제로 필요할 것인가 확인을 하시고 나서 이 3년 안에 정말 공사 집행을 할 거다라고 하시는 항목들은 공사 금액을 적절하게 산정을 해 놓으시고 나서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시고 이후에 공사 계획대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기본적으로 좀 여유 있게 설정해 놓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상 공사 금액보다 이제 좀 여유 있는 건 괜찮지만 또 이제 공사 금액이 뭐 모자라 버리면 계획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유념해서 조정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과 수선 유지비의 구분이 어려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어려워진 게 그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수선 항목이 147개에서 73개로 줄어들게 됐죠. 예전에는 주택법 때 147개 항목들은 부분 수리도 거의 다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일부분 보수를 하건 전면 교체를 하건 전부 다 장충금으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됐었어요. 근데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부분 수리가 대폭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면교체 항목만 남아있는 그 항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거는 어디까지가 전면교체고 전면교체만 있는데 어디까지 장충금을 사용해야 되고 뭐 어디까지가 부분수리고 수선유지비를 사용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서 기준을 설정하는 게 좀 필요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그 국민신문고 질의 내용도 보시면 부분 수선이 없고 전면 교체만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 난방 순환 펌프다. 그러면 전면 교체가 우리 단지에 있는 전체 난방 순환 펌프를 교체하는 게 전면 교체냐 아니면 난방 펌프 한 개만 교체해도 전면 교체냐 이런 질문들이 자꾸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면 교체만 있고 부분 수선이 없는 항목을 포함해서 각 수립 대상 항목들, 별표 1의 73개 항목들에 대한 전면 수선 인정 기준에 대한 정의를 이제 만들게 됐어요. 앞서서 제가 그 전면 수선 인정 기준을 설명드리기 전에 부분 수선의 특징과 이게 삭제된 이유들을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부분 수선 같은 경우 우리 수선 시기랑 수선율을 사실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죠. 뭐 특히나 승강기 교체 공사 같은 경우에 우리 승강기 25년쯤 됐으니까 이제 교체해야 돼.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거라서 이 전면 교체는 그냥 싹 다 교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부분 수리를 반영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부분 수리고, 그리고 수선율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수선율도 우리가 부분 공사를 얼마를 하게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분 수선을 설정을 해놔버리면 우리 한 내년쯤에는 그래도 전체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수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부분 수선 설정을 해놨다가 막상 그때 가서 보니까 상태가 괜찮아요. 공사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수선 주기가 도래했는데 상태가 괜찮아서 공사가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그건 계획대로 장기 수선 계획대로 공사를 집행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장기 수선 계획에 수시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시에 수선 공사를 시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실무적으로 일단 부분 수선 같은 경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보통 뭐 대표적으로 우리 부분 수선이 있는 항목 중에서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부분 수리까지 장기 수선 계획에 현재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스콘 공사는 도로 일부분을 하더라도 장충금을 사용하셔야 되고, 전체 우리 아스팔트를 전부 다 교체하신다고 하더라도 장충금을 사용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뭐 이 부분 정말 조그만 부분 이렇게 균열이 좀 발생해서 보수하는데 이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 또 이런 그 조그마한 부분 수선 공사들은 관리사무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가 또 어려웠고, 그리고 이 공사 성격상 부분 수선이라는 것 자체가 계획적으로 내가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사용자가 사용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마모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예방조치보다는 사후 공사에 가까워요. 우리 장기 수선 계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겠다라는 사전적인 성격의 계획 공사인데 사후적인 성격에 가까운 경우가 조금 더 많았고, 그리고 현재 사용자의 직접적인 이익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승강기 같은 경우에도 뭐 로프 커팅 공사 이런 공사들 진행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선 유지비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 로프 커팅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사용을 하면서 로프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 수선 유지비로 또는 뭐 승강기 유지비라든지 장기 수선 충당금이 아닌 다른 계정 과목으로 지출을 해주셔야 돼요.